현대인이 만약 고대의 어떤 인류 조상과 마주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이름이 바로 네안데르탈인일 겁니다. 이들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신비로운 존재죠. 놀랍게도 현재 대부분의 현대인 몸속에는 여전히 이들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고대 인류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지 알게 된다면 분명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략 42만 년 전부터 4만 년 전까지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서 살았던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지구의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혹독했고 거대한 맹수들이 곳곳에서 위협을 가하는 환경이었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네안데르탈인은 정말 특별한 신체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만약 현재까지 살아남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슈퍼휴먼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첫눈에 봐도 우리와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는데 바로 키였습니다. 발견된 화석 표본들을 분석해보니 이들의 평균 신장은 현대인보다 약 15cm 정도 작았거든요. 제2차 대전 이후 인구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죠. 아무드 1호라고 불리는 가장 큰 개체도 약 178cm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2만 년 전 유럽 거주민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키는 작았지만 체중은 현대인보다 훨씬 무거웠다는 사실입니다. 남성의 경우 최대 85kg, 여성은 대략 68kg 정도였는데 이는 평균 호모 사피엔스보다 22% 정도 더 나갔어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답은 바로 골격 구조에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뼈는 우리보다 훨씬 두껍고 조밀했거든요. 어깨뼈, 대퇴골, 갈비뼈, 팔뼈 등 거의 모든 뼈가 우리의 2배 정도 밀도를 자랑했죠. 특히 무릎뼈와 팔의 삼두근 부분이 유독 발달해 있었는데 이는 엄청난 근력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연구진들은 네안데르탈인이 현대인보다 압도적으로 강했다고 결론지었어요. 이들의 사냥 방식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거대한 창을 들고 직접 맹수들과 맞붙어 싸웠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코뿔소, 말, 심지어 아프리카 부시 코끼리만큼 큰 털매머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아프리카 부시 코끼리는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불과 3세대 만에 전 세계 개체수의 절반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플래닷 와일드라는 자연보호단체와 협력하게 되었는데요. 플래닛 와일드는 매달 새로운 보호 프로젝트에 펀딩을 제공하는 멤버십 기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특히 탄자니아의 코끼리 보호 사업이 인상적이었어요.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든 코끼리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 농부들의 농지 확장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있거든요. 정말 창의적인 해결책이 바로 꿀벌을 이용한 자연 장벽 만들기입니다. 코끼리가 꿀벌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활용해서 실제로 벌통 울타리를 설치해 코끼리들을 위험 지역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방식이죠. 플래닛 와일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일 뿐이에요. 처음 가입하는 150명에게는 첫 달 요금을 제공하니까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이제 다시 네안데르탈인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들이 평생에 걸쳐 사용한 거대한 창 때문에 많은 표본에서 독특한 팔 변형이 발견됩니다. 마치 야구 선수의 팔처럼 한쪽이 특별히 발달한 모습이었죠. 이런 근육 발달은 극도로 강한 힘으로 무기를 휘둘렀다는 증거입니다. 연구진들은 이런 신체적 특징이 호르몬 수치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근육량 증가와 놀라운 지구력을 설명해 주죠. 실제로 25kg의 고기를 50km나 운반할 수 있었다고 해요.
축구장을 140바퀴 걷는 거리와 같습니다. 더 큰 가슴과 어깨, 삼두근 덕분에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최고의 레슬러나 파워리프터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남성은 훈련 없이도 벤치프레스 230kg을, 여성은 165kg을 들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무게의 3분의 2만 해도 현재 기준으로는 엘리트 수준입니다. 짧고 건장한 체격이 힘에 큰 역할을 했지만 견고함에서 얻은 건 힘만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내구성도 함께 갖추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발견된 골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82%에서 96%가 완전히 치유된 심각한 외상 흔적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상들은 둔기에 맞은 골절부터 외상성 절단까지 다양했어요. 특히 충격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오른팔을 잃고 왼쪽 쇄골이 심하게 부러져 한쪽 눈이 실명하고 귀 손상으로 양쪽 모두 청력을 잃은 개체였죠. 그런데도 계속 살아남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안데르탈인 표본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손상들은 공격적인 근접 사냥, 동족 간의 갈등, 그리고 맹수 공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맹수와의 조우는 꽤 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약 76%가 맹수 공격에서 살아남은 흔적을 보였는데 그중 23%는 대형 고양이과, 19%는 늑대, 38%는 곰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과학자들이 이런 동물 공격이 포식 시도가 아니라 방어적 공격이었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즉, 네안데르탈인이 먼저 공격했고 동물들이 자신을 방어한 거였다는 뜻이죠. 심지어 피부조차 전투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네안데르탈인에서 발견된 유전자들은 두꺼운 피부, 손톱, 머리카락과 연관되어 있어서 충격을 견디고 추위를 버티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거친 생활 방식에 도움이 된 또 다른 특징은 큰 관절이었습니다. 현대 인간에게는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극한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손 모양이 정밀한 작업에는 불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신 물건과 무기를 강력하게 잡는 능력으로 보상했을 거예요. 겉모습만 대단한 게 아니라 내부 구조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가 통 모양의 넓은 가슴인데 더 큰 폐를 수용하기 위한 구조였어요. 연구 결과 네안데르탈인의 평균 폐 용량은 우리보다 22%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개체마다 큰 차이가 있었고 일부 뛰어난 네안데르탈인은 이 분야에서 우리를 압도적으로 앞섰어요. 가장 잘 연구된 케바라 2호라는 남성의 경우 폐 용량이 9.2리터에 달했습니다. 이는 평균 현대인보다 42% 더 큰 수치입니다. 최근까지 운동선수의 최대 폐 용량이 8.7리터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거죠. 코도 매우 길고 넓어서 공기를 더 효율적으로 들이마실 수 있었어요. 오늘날 남녀가 볼 수 있는 것보다 105센트 빠른 속도로 공기를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에너지 요구량에도 반영되어서 개인당 매일 4,700칼로리에서 6,900칼로리까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완전히 다른 영양 성분표를 가진 식품이 필요했을 거예요. 큰 코는 추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비강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셔서 가습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데 유리했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이 이렇게 뛰어난 호흡 능력을 가졌다면 현대인처럼 먹이를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훌륭한 장거리 주자였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지구력이 약한 대신 폭발적인 속도에 특화되어 있었어요. 이를 가리키는 생물학적 특징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우선 발가락이 상당히 길고 넓어서 땅과 더 오래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더 강한 힘과 빠른 출발이 가능했습니다. 다리뼈가 매우 짧았다는 점도 중요한데 이는 오늘날의 지구력 운동선수들이
보폭을 늘리기 위해 긴 다리를 갖는 것과는 정반대죠. 아킬레스건도 길고 좁아서 장거리 달리기에 필요한 에너지 저장에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이는 거의 항상 짧고 넓은 아킬레스건을 가진 지구력 운동선수와는 상반된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체가 지구력보다는 속도에 특화되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타입의 근섬유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특정한 파워 대 지구력 비율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빠른 수축 근섬유는 에너지 폭발에 도움이 되고 느린 수축 근섬유는 지구력 달리기 같은 활동에 유리합니다. 현대인의 경우 이런 섬유들이 혼재되어 있고 네안데르탈인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빠른 수축 근섬유 농도가 훨씬 높았어요. 이는 빠른 속도 폭발이 필요한 근접 사냥 스타일에 대한 적응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네안데르탈인이 현재로 돌아온다면 마라톤보다는 스프린트에 도전시켜야겠네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엄청난 근력을 가졌지만 흥미롭게도 뇌도 매우 컸어요. 기괴할 정도로 큰 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평균적으로 남성의 뇌의 용량은 1680 입방센티미터, 여성은 보통 1480 입방센티미터 정도였는데 이는 현대인보다 약 32% 더 큰 수치입니다. 순수한 크기만으로는 지능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거대한 뇌는 적어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했다는 좋은 신호였어요. 현재 네안데르탈인은 사냥 조율, 도구 제작, 예술 창작, 환자 돌봄, 그리고 물론 의사소통 같은 복잡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우리와 비교해서 우월한 정신 능력을 가졌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들의 뇌도 구조적으로 우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더 둥글고 구형에 가까운 모양을 가져서 큰 몸을 제어해야 했고 후각과 시각 같은 특정 감각에 더 많은 영역을 할애해야 했거든요. 시각기관이 비교적 거대했고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시력이야말로 네안데르탈인이 거대한 뇌를 갖게 된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비정상적으로 큰 눈을 가져서 보는 것을 처리하려면 훨씬 더 많은 뇌 용량이 필요했을 거예요. 물론 아무도 온전한 네안데르탈인의 눈을 발견한 적은 없지만 안화의 크기와 형태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우리보다 약 17%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보고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시력도 뛰어났을 거예요. 이런 큰 눈들은 거대한 뇌, 큰 코와 함께 네안데르탈인에게 상당히 큰 머리와 두개골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두꺼운 목이 필요했을 겁니다. 또한 머리가 우리보다 클 뿐만 아니라 더 길고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었고 당연히 턱과 치아를 포함한 다른 얼굴 특징들도 엄청나게 컸어요. 원래는 두껍고 넓은 턱과 튼튼한 저작근이 뼈와 질긴 고기, 각종 거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엄청난 물기 힘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연구에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물기 힘이 발견되었어요. 현대인의 상위 범위에서 볼 수 있는 물기와 비슷해서 약 720뉴턴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강한 물기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큰 입과 이빨을 가졌을까요?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턱이 단순히 이빨 자체를 수용하기 위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빨이 본질적으로 세 번째 손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연구진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이빨을 사용해서 다양한 물건을 잡고 조작하여 두 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구조와 특성상 잡기 쉬웠을 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 치아에는 앞면에 마모 패턴이 있어서 실제로는 먹거나 씹는 것과는 맞지 않고 네안데르탈인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거든요. 각 이빨의 부피가 큰 특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단을 처리하는 데도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육식동물로 분류될 정도였어요. 즉, 엄청난 칼로리 필요량의 72%가 고기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네안데르탈인이 우리와 비교해서 매우 독특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네안데르탈인 DNA를 가진 많은 사람 중 하나라면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텐데, 엄청난 힘이나 고기에 대한 강렬한 식욕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대부분 네안데르탈인 DNA가 일반적으로 운동 능력과 신체 외모에 미묘한 영향만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DNA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내부 시스템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다만 이런 연구들 중 많은 부분이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DNA가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불일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이 멸종된 인류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였는가 하는 점이죠.